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다우는 456포인트 회복했고요. 유가도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가 1.99%, S&P 500 지수 2.29%, 나스닥 2.81% 상승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중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이하 단기물은 추가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이 0.618%입니다. 달러 지수 100.47로 올랐고요. 원 달러 1233원으로 상승했고, 원엔 11.45로 올랐고, 위안 달러는 7.08 보합입니다. 유가는 WTI가 23% 반등해서 14불선이고요. 브렌트 20불선입니다. 기름 수요는 바닥을 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셧다운이 앞으로 더 강화되기보다는 부분적 순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도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의 활동은 기름 소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량이죠. 가령 2주가량 주요 유전을 셧다운 발표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지금 통일된 모습으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수십 개 구멍가게 같은 국가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름 이외에는 팔 것이 없는 그런 석유 빈국들이 할당량을 무시하고 계속 퍼올리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감산 합의를 거의 지키질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준비 중인 이런 저유가 대책에서 글로벌 공급량 조절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 일단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한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0.8%, 전년비 마이너스 0.5%이고요. 영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5%입니다. 유로존 4월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22.7로 추락을 했습니다. 미국 30년 모기지금리 3.45%로 변동이 없고요. 신청 건수 마이너스 0.3% 이렇게 감소입니다. 2월의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7%, 전년비 5.7% 상승인데, 이거는 바이러스 직격탄 맞기 전의 숫자입니다. 오늘 8시에 한국 1분기 GDP 발표 예정이죠. 저는 1월 하순경부터 중공하고 한국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을 말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당연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날지 이게 이제 관심사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미주리주가 주 정부가 직접 중공당국 상대로 바이러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원고였는데, 이번에는 주정부가 직접 원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이런 케이스이죠. 이 시각에 미주리주에서만 6,275명이 감염이 돼서 237명이 사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자료실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즉, 미주리 주민 수천 명의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불행한 재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불법행위 결과라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주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에 퍼지는 과정에서 중공 당국의 어떤 불법 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은 이거는 입증이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주리 주정부 이 케이스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권 면제 이론, 사버린 이뮤니티 또는 스테이트 이뮤니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jurisdictional immunity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데, 이 주권 면제 이론 내용은 골자는 이거죠.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가 외국 법원에 원고로서 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피고가 됐을 때 그 국가가 주권 면제 이 원칙을 포기를 하고 피고로서 응소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주권 면제 이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권 면제 이론, 이거는 저는 캐캐묵은 썩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캐캐묵은 썩은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가요, 모두 수거해서 소각해야 할 구시대 유물이라고 봅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이런 쓰레기 사상도 소각하는지 매우 주목됩니다. 하여튼 이놈의 바이러스가 바꾸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EU 해체에도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런 주권 면제 이론이라는 거는요, 성문의 법 조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법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존재해 오는 것인데, 과거에 그 절대주의 국가 체제에서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국가다 있던 헛소리 하던 그런 시절이죠. 이거는 거 인정 안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민보다 국가 우위였고요. 그 다음에 주권의 절대성, 절대 주권 사상, 이런 걸 주장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배경에서 사실상 국가에 대한 소송상 공격을 제한하는 그런 궤변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미법 체제라는 거 시민혁명을 기초로 하고 있죠. 국가보다 국민이 우위에 있고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는 수단에 불과해야 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략하면은 그런 국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가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주권 면제라는 것의 이 적용 범위가 점점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가 사인 간의 거래 영역에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도 주권 면제를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사태는 전체주의 국가의 그 불법 행위로 수천 명, 글로벌하게 지금 100만 명 넘게 지금 수백만 명 지금 감염이 됐고 있고요. 수십만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권 면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예. 며칠 전 CNN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워치독에서 주장하기를요, A free press in China could have prevented the coronavirus pandemic. 아주 재밌는 문장입니다. Could have prevented.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가정법 현재 완료 문장 아닙니까? 중공의 언론 자유가 있었다면 팬데믹은 방지되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중공의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공의 언론 통제가 팬데믹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공의 실정법은 따질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은 그러한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예. 우한시 34세 그 안과 의사 고 이월량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이분이 자신의 그 의과대학 동기들하고 SNS 채팅을 하면서, 야, 지금 여기 사스 비스무리한 그 희한한 질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격리되고 있다, 이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취지로 채팅으로 지금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을 공안에서 적발을 해갖고 이게 유언비어라고 체포를 해버리고 구금을 하고, 그래서 쇠리 쪼우다가 반성문 쓴 다음에 석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 결국 제대로 보호 장비 없이 환자들 치료하다가 자신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건이 위 미주리 소장에서 중공의 불법행위 한 사례로 적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죠, 바이러스 없는 과거 생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거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우한 바이러스 이거 완전 박멸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각자가 익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 당국이 3주만 일찍 대응했다면 바이러스 95%는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대학 연구 결과가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의 자유만 있었더라도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예방되었을 것이다. 이런 미디어 워치독의 평가 이런 거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또 다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지구촌이라고 하니까 모든 어떤 그 국가나 사람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잘못된 행위가 전 지구촌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명사회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국가나 이 체제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개혁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일당 독재나 1인 독재나 신정 독재 이런 거 전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체제들은 다른 어떤 그 대형 사고 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빨리 부셔버리고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